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젊었을 때는 돈보다 꿈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열정만 있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믿으며 앞만 보고 달려갑니다. 하지만 60세를 넘어서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이제는 꿈보다 현실이, 열정보다 안정이 더 중요해지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나이가 들수록 돈의 중요성은 점점 더 커집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돈이 전부는 아니잖아요. 건강만 있으면 되지 않나요? 물론 맞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건강을 지키는데도 돈이 필요하고 존엄하게 살아가는데도 돈이 필요하며 사랑하는 가족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도 돈이 필요합니다. 젊었을 때는 몰랐던 이런 진실들이 나이가 들면서 하나둘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삶의 교훈에서는 60세 이후 왜 돈이 더욱 중요해지는지 그 5가지 이유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려 합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불편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 모두가 알아야 할 현실이며 미리 준비해야 할 인생의 과제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노후를 준비하는데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만약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와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더 많은 분들에게 좋은 정보를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이유, 의료비는 나이가 들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여러분, 젊었을 때 병원에 가본 적이 얼마나 되시나요? 아마 1년에 한두 번 정도 감기에 걸렸을 때나 건강검진을 받을 때 정도였을 겁니다. 병원비도 얼마 되지 않았고 며칠 쉬면 금방 나았습니다. 그래서 젊을 때는 건강보험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60세를 넘어서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여기저기가 쑤시고 아픕니다. 무릎이 시큰거리고 허리가 뻐근하고 소화가 잘 안 되고 잠도 제대로 오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며 참고 지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증상은 심해지고 결국 병원을 찾게 됩니다. 서울 강남구에 사시는 박영수 씨, 올해 65세입니다. 5년 전만 해도 건강에 자신이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운동을 하고 술과 담배도 하지 않았으며 정기검진도 빠짐없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3년 전 갑자기 당뇨 진단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약만 먹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혈당 조절이 잘 되지 않아 인슐린 주사를 맞기 시작했고 당뇨 합병증으로 눈도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박 씨는 지금 매달 병원비로 50만 원이 넘게 나갑니다. 당뇨약, 혈압약, 콜레스테롤 약을 매일 먹어야 하고 3개월에 한 번씩 정밀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안과 검진도 받아야 하고 치과 치료도 해야 합니다. 건강보험이 있어도 본인 부담금이 만만치 않습니다. 1년이면 600만 원이 넘는 돈이 의료비로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평균 의료비 지출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65세 이상 노인 1인당 연간 의료비는 약 500만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75세가 넘어가면 이 금액은 800만 원 이상으로 늘어납니다. 만약 암이나 뇌졸중, 심근경색 같은 중증 질환에 걸리면 어떻게 될까요? 수술비와 입원비, 재활치료비까지 합치면 수천만 원이 훌쩍 넘어갑니다. 부산에 사시는 김미숙 씨, 68세입니다. 2년 전 유방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초기에 발견해서 수술을 받았지만 그 과정에서 든 비용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수술비만 1,500만 원, 항암 치료비가 1,000만 원, 그 외에 각종 검사비와 약값까지 합치면 3천만 원이 넘게 들었습니다. 건강보험이 있었지만 본인 부담금만 해도 1,000만 원이 넘었습니다. 김 씨는 평생 모아둔 적금을 모두 깨서 치료비를 냈습니다. 다행히 치료가 잘 되어 지금은 건강을 되찾았지만
노후 자금이 거의 바닥났습니다. 만약 그때 돈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 지금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현실입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 몸은 자연스럽게 약해집니다. 면역력이 떨어지고 장기 기능이 저하되며 만성질환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관리하고 치료하는 데는 돈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건강보험이 좋다고 해도 모든 것을 다 커버하지는 못합니다. 특히 최신 치료나 특수검사, 비급여 항목들은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치매나 중풍에 걸렸을 때입니다. 이런 질환은 단순히 병원비만 드는 것이 아닙니다. 요양병원비, 간병인비, 각종 보조기구 비용까지 합치면 한 달에 200만 원에서 300만 원이 들어갑니다. 1년이면 3천만 원이 넘는 돈입니다. 만약 5년, 10년을 이렇게 살아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대구에 사시는 이철수 씨, 70세입니다. 3년 전 아내가 치매 진단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집에서 모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증상이 점점 심해지면서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결국 요양원에 모시기로 했는데 한 달 비용이 250만 원입니다. 국민연금으로는 턱없이 부족하고 매달 적금을 깨서 비용을 대고 있습니다. 이 씨는 말합니다. 젊었을 때 조금만 더 저축했더라면, 조금만 더 준비했더라면 이렇게 힘들지는 않았을 텐데.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지금은 매달 통장 잔고를 보며 불안해하고 언제까지 이렇게 버틸 수 있을지 걱정하는 나날입니다. 여러분, 건강은 돈으로 살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건강을 지키고 병을 치료하고 아픈 몸을 돌보는 데는 반드시 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돈이 없으면 우리는 제대로 된 치료조차 받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이가 들수록 돈이 중요해지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 경제적 독립이 가족 관계를 지켜줍니다. 여러분, 혹시 자식들에게 손을 벌려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평생 자식에게 주기만 했지 받아본 적은 없으실 겁니다. 그것이 부모의 자존심이고 부모의 마지막 자부심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고 경제력이 없어지면 어쩔 수 없이 자식들에게 의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관계가 조금씩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인천에 사시는 최순자 씨, 67세입니다. 남편은 10년 전에 돌아가셨고 혼자 살고 계십니다. 국민연금으로 매달 40만 원을 받지만 월세와 생활비를 내고 나면 남는 게 거의 없습니다. 처음에는 자식들에게 말하기가 부끄러워 혼자 참았습니다. 끼니를 거르고 난방도 아껴 쓰며 버텼습니다. 하지만 결국 견디지 못하고 큰아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미안한데 이번 달 생활비가 좀 부족해서. 아들은 흔쾌히 50만 원을 보내줬습니다. 최 씨는 고마우면서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한번 손을 벌리니 그 다음부터는 더 쉬워졌습니다. 매달 조금씩 아들에게 돈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았습니다. 아들도 기꺼이 도와줬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의 표정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해도 예전처럼 반갑게 받지 않았습니다. 명절에 찾아가도 어딘지 모르게 눈치가 보였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아들 부부가 다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당신 어머니한테 매달 얼마씩 보내는 거 알아? 우리도 애들 학원비에 대출 이자에 힘든데.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어머니인데 어쩌겠어. 조금만 참아줘. 그 순간 최 씨의 가슴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식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직접 듣고 나니 너무나 슬프고 미안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최 씨는 아들에게 손을 벌리지 못했습니다. 대신 더 절약하고 더 참으며 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한 노인의 현실입니다. 아무리 자식이라도, 아무리 효심이 깊어도 돈 문제가 끼어들면 관계는 달라집니다.
자식들도 자신의 생활이 있고 자신의 가정이 있습니다. 부모를 도와주고 싶어도 경제적 여유가 없으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광주에 사시는 정태수 씨, 71세입니다. 평생 성실하게 일했지만 노후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퇴직금도 자식들 결혼시키고 손주들 돌보느라 다 써버렸습니다. 지금은 딸네 집에 얹혀 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딸이 모시겠다고 했습니다. 정 씨도 고맙게 생각하며 딸네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함께 살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생활비를 낼 수 없으니 늘 눈치가 보였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TV를 볼 때도, 전기를 켤 때도 항상 조심스러웠습니다. 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사위의 표정에서 불편함이 느껴졌습니다. 손주들도 처음에는 좋아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할아버지 방이 필요하다며 투덜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정 씨는 자신이 가족들에게 짐이 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밤, 딸 부부가 조용히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위가 말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거야? 아이들도 크는데 방도 부족하고. 딸이 대답했습니다. 조금만 참아. 우리 아버지인데 어쩌겠어. 정 씨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자식에게 효도를 받기는커녕 짐이 되고 있다는 생각에 눈물만 흘렀습니다. 내가 돈만 있었다면, 내가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었다면 이렇게 눈치 보며 살지 않아도 될 텐데.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은 무조건적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경제적 문제가 끼어들면 아무리 깊은 정도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부모는 미안하고 자식은 부담스럽습니다. 서로 사랑하지만 함께 있으면 불편합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자녀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노인의 우울증 발병률이 경제적으로 독립한 노인보다 2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족 간 갈등도 3배 이상 높게 나타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경제적 의존이 관계의 균형을 깨뜨리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경제적으로 독립한 노인들은 어떨까요? 서울 송파구에 사시는 김영호 씨, 69세입니다. 젊었을 때부터 꾸준히 저축하고 투자했습니다. 퇴직 후에도 연금과 임대 수입으로 매달 2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있습니다. 자식들에게 손을 벌릴 일이 없습니다. 김 씨는 자식들을 만날 때 항상 용돈을 줍니다. 너희도 애들 키우느라 힘들 텐데 이거라도 보태 써라. 자식들은 받지 않으려 하지만 김 씨는 기분 좋게 줍니다. 손주들에게도 용돈을 주고 명절에는 선물도 사줍니다. 자식들은 아버지를 존경합니다. 경제적으로 독립하셨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베풀 수 있는 여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만날 때마다 반갑고 함께 있으면 편안합니다. 눈치 볼 일도 없고 미안할 일도 없습니다. 오히려 자식들이 부모님께 더 잘해드리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경제력이 가져다주는 차이입니다. 돈이 있으면 자식들과의 관계가 편안해집니다. 돈이 없으면 아무리 사랑해도 불편해집니다. 이것은 냉정한 현실이지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진실입니다. 노년의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가족과의 관계입니다. 자식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손주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가족 모임에서 환영받는 것. 이 모든 것이 경제적 독립에서 시작됩니다.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고 오히려 도움을 줄 수 있을 때 비로소 진정한 부모의 권위와 존엄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젊었을 때부터 노후 자금을 준비하세요. 자식에게 모든 것을 다 주지 마세요. 자신의 노후를 위한 돈은 반드시 남겨두세요. 그것이 결국 자식들을 위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경제적으로 독립한 부모가 자식들에게 가장 큰 선물입니다. 세 번째 이유, 존엄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존엄이란 무엇일까요? 사전적 의미로는 존귀하고 엄숙함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노년에 있어서 존엄은 더 구체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자신이 원하는 곳에서 살고, 자신이 먹고 싶은 것을 먹고,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며
누구에게도 굽히지 않고 당당하게 사는 것. 그것이 바로 노년의 존엄입니다. 하지만 슬프게도 이 모든 것에는 돈이 필요합니다. 돈이 없으면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원하지 않는 곳에서 살아야 하고, 먹고 싶은 것을 참아야 하며, 하고 싶은 일을 포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타인의 선의에 의지하며 고개를 숙이고 살아야 합니다. 대전에 사시는 한명숙 씨, 73세입니다. 평생 남편과 함께 작은 집에서 살았습니다. 비록 크지는 않았지만 정이 든 집이었고 오랜 시간 함께한 추억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5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혼자서는 집을 유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관리비와 난방비가 부담이었고 넓은 집을 혼자 청소하고 관리하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결국 집을 팔고 작은 고시원으로 이사했습니다. 방은 겨우 3평 남짓, 창문도 작고 햇빛도 잘 들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한 씨는 매일 그 좁은 방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요리를 할 수도 없어서 끼니는 대부분 편의점 도시락으로 때웁니다. 친구를 초대할 수도 없고 손주들이 놀러올 공간도 없습니다. 이웃들은 대부분 젊은 청년들이라 대화할 사람도 없습니다. 어느 날 한 씨는 옛날 집 사진을 보다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평생 일해서 모은 돈이 조금만 더 있었다면, 내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다면 이렇게 좁은 방에서 살지 않아도 됐을 텐데.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팔아버린 집은 돌아오지 않고 사라진 존엄도 되찾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집은 단순히 잠자는 공간이 아닙니다. 집은 우리의 삶의 터전이고 존엄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하지만 돈이 없으면 원하는 곳에서 살 수 없습니다. 시끄러운 곳, 불편한 곳, 위험한 곳에서도 참고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경제력이 없는 노인의 현실입니다.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주에 사시는 박재훈 씨, 68세입니다. 평생 미식가로 살았습니다. 좋은 음식을 먹는 것이 인생의 낙이었고 가족들과 함께 맛집을 찾아다니는 것이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퇴직 후 수입이 끊기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외식을 할 여유가 없습니다. 마트에서 할인하는 식품만 사고 유통기한이 임박한 도시락을 사 먹습니다. 친구들이 식사를 하자고 해도 돈이 부담되어 거절합니다. 예전엔 기꺼이 밥값을 냈지만 이제는 터치페이조차 부담스럽습니다. 박 씨는 말합니다. 음식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질을 결정하는 것인데 이제는 그 기본적인 즐거움마저 누릴 수 없게 됐어요. 좋아하는 음식을 먹지 못하는 것, 그것은 단순한 식사의 문제가 아니라 존엄의 문제입니다. 경제력이 없으면 취미 생활도 포기해야 합니다. 서울 마포구에 사시는 윤미란 씨, 70세입니다. 평생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화실도 다니고 전시회도 보러 다니며 예술을 즐겼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고 경제적 여유가 없어지면서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물감을 살 돈도 화실에 다닐 돈도 없습니다. 전시회는 입장료가 부담되어 가지 못합니다. 예전 친구들은 여전히 그림을 그리며 활동하는데 윤 씨만 혼자 뒤처진 느낌입니다. 돈만 있었다면 계속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여러분, 취미와 여가는 사치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경제력이 없으면 좋아하는 일도 포기해야 하고 즐거움도 포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둘씩 포기하다 보면 어느새 삶의 의욕도 사라지고 맙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의료 서비스에서도 차별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물론 한국은 건강보험이 잘 되어 있어서 기본적인 치료는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좋은 치료, 더 나은 서비스를 받으려면 추가 비용이 필요합니다. 부산 해운대구에 사시는 강철민 씨, 74세입니다. 작년에 무릎 수술을 받았습니다. 공공병원에서 수술 받으면 비용이 저렴하지만 대기 시간이 6개월이었습니다. 6개월을 고통스럽게 기다릴 자신이 없었지만 개인 병원에서 바로 수술 받으려면 1,000만 원이 넘는 비용이 필요했습니다.
강 씨는 결국 6개월을 기다렸습니다. 그 기간 동안 걷지도 못하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통증으로 매일 밤 잠을 설쳤고 진통제에 의존하며 버텼습니다. 만약 돈이 있었다면 이렇게 고통스럽게 기다리지 않아도 됐을 텐데. 여러분, 이것이 현실입니다. 돈이 있으면 더 빨리, 더 좋은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돈이 없으면 기다려야 하고 참아야 하고 때로는 포기해야 합니다. 건강보험이 있어도 경제력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의료 서비스의 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존엄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존엄은 구체적인 선택권에서 나옵니다. 어디서 살지, 무엇을 먹을지, 어떤 치료를 받을지, 무엇을 하며 시간을 보낼지. 이 모든 선택을 자유롭게 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존엄한 삶을 산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력이 없으면 선택권이 없습니다. 주어진 대로 살아야 하고 참아야 하고 포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선택권을 잃어가다 보면 어느새 존엄도 함께 잃게 됩니다. 국민연금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경제적 여유가 있는 노인의 삶의 만족도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4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돈이 행복을 보장하지는 않지만 최소한 기본적인 존엄과 선택권은 보장해 줍니다. 그러니 여러분, 젊었을 때부터 노후 자금을 준비하세요. 존엄하게 살기 위한 최소한의 경제력을 확보하세요. 그것이 자신을 위한 것이고 가족을 위한 것이며 인생의 마지막을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길입니다. 네 번째 이유, 예상치 못한 위기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예상치 못한 일들이 더 자주 일어납니다. 갑자기 병에 걸릴 수도 있고 사고를 당할 수도 있으며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바로 경제력입니다. 수원에 사시는 조명희 씨, 66세입니다.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작은 아파트에서 소소하게 살았고 국민연금과 남편의 퇴직금으로 생활하는 데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1년 전 모든 것이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뇌출혈이었습니다. 급하게 응급실로 실려갔고 즉시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은 성공했지만 후유증이 심했습니다. 왼쪽 몸이 마비되어 혼자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조 씨의 인생이 하루아침에 바뀌었습니다. 병원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중환자실 입원비, 수술비, 재활치료비가 매달 수백만 원씩 나갔습니다. 퇴원 후에도 간병인을 고용해야 했고 각종 의료기구와 약값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다행히 조 씨 부부는 젊었을 때부터 비상금을 모아두었습니다. 적금도 있었고 여윳돈도 준비해 두었습니다. 그 돈이 위기의 순간에 생명줄이 되었습니다. 치료비를 걱정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남편을 돌볼 수 있었습니다. 조 씨는 말합니다. 만약 그때 돈이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제대로 된 치료도 받지 못하고 남편을 그냥 보내야 했을지도 몰라요. 젊었을 때 힘들어도 저축한 것이 우리를 살렸어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조 씨처럼 준비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광주에 사시는 오성준 씨, 71세입니다. 작년에 아내가 갑자기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초기가 아니라 이미 많이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의사는 수술과 항암 치료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비용이었습니다. 전체 치료비가 5천만 원 정도 예상되었는데 오 씨에게는 그런 돈이 없었습니다. 국민연금만으로 살아왔고 저축도 거의 없었습니다. 자식들에게 손을 벌렸지만 자식들도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오 씨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치료는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 남은 것은 빚뿐이었습니다. 매달 이자를 갚느라 생활이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미리 준비했더라면, 비상금이라도 있었더라면 이렇게까지 힘들지는 않았을 텐데. 여러분, 위기는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건강할 때는 아무 문제 없이 살다가도 갑자기 병에 걸리거나 사고를 당하면 모든 것이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런 위기의 순간에 우리를 지켜주는 것은 결국 경제력입니다.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구에 사시는 김영식 씨, 69세입니다. 오래된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는데 작년에 갑자기 수도관이 터졌습니다. 집안이 물바다가 되었고 벽지와 마루가 모두 망가졌습니다. 수리를 하려면 최소 1,000만 원이 필요했습니다. 김 씨에게는 그런 돈이 없었습니다. 보험도 들지 않았고 비상금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최소한의 수리만 하고 나머지는 그냥 참고 살기로 했습니다. 곰팡이가 피어나고 바닥이 들떠 있어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젊었을 때 조금씩이라도 모아뒀더라면 이런 일이 생겨도 당황하지 않았을 텐데 김 씨는 후회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일에 대비하지 못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자연재해도 문제입니다. 최근 몇 년간 한국에서도 태풍, 폭우, 폭설 같은 자연재해가 잦아졌습니다. 집이 침수되거나 파손되는 일도 늘어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제력이 없으면 복구조차 할 수 없습니다. 강릉에 사시는 이순희 씨, 75세입니다. 작년 태풍 때 집이 심하게 파손되었습니다. 지붕이 날아가고 창문이 깨졌으며 집안이 물에 잠겼습니다. 정부에서 지원금을 주었지만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완전히 복구하려면 추가로 2,000만 원이 필요했습니다. 이 씨에게는 그런 돈이 없었습니다. 결국 임시 방편으로만 수리하고 비가 새는 곳은 양동이를 받쳐두고 삽니다. 겨울에는 바람이 들어와 너무 추웠지만 난방비가 부담되어 이불을 여러 겹 덮고 잤습니다. 만약 돈이 있었다면 제대로 수리해서 안전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하지만 경제력이 없는 노인에게는 선택권이 없습니다. 불편하고 위험해도 참고 살아야 합니다. 사기 피해도 조심해야 합니다.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금융사기가 늘고 있습니다. 높은 수익률을 보장한다며 투자를 권유하거나 건강식품을 터무니없는 가격에 파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제적 여유가 없는 노인일수록 이런 사기에 쉽게 넘어갑니다. 창원에 사시는 박철수 씨, 72세입니다. 작년에 지인의 소개로 투자를 했습니다. 원금 보장에 매달 10% 수익을 준다는 말에 속아서 평생 모은 3,000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하지만 6개월 후 그 회사가 문을 닫았고 돈은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박 씨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노후 자금을 모두 잃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돌아올 가능성은 희박했습니다. 내가 조금만 더 조심했더라면, 욕심을 부리지 않았더라면.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여러분, 위기는 다양한 형태로 찾아옵니다. 건강 문제, 주거 문제, 자연재해, 사기 피해 등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언제든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위기에 대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바로 경제적 준비입니다. 비상금을 마련하세요. 최소 6개월에서 1년치 생활비는 현금으로 보유하세요. 보험에 가입하세요. 의료보험, 상해보험, 재해보험 등 필요한 보험에 미리 들어두세요. 투자는 신중하게 하세요. 높은 수익률을 약속하는 투자는 대부분 사기입니다. 경제적 여유가 있으면 위기가 와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차분하게 대처하고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력이 없으면 위기는 곧 재앙이 됩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예상치 못한 위기에 대비하세요. 그것이 안전하고 평온한 노년을 보내는 길입니다. 5번째 이유. 돈은 자유와 선택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요? 건강도 중요하고 가족도 중요하지만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자유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는 자유, 누구에게도 간섭받지 않고 선택할 수 있는 자유, 그리고 이 자유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경제력입니다. 제주도에 사시는 강미선 씨, 68세입니다. 30년간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퇴직 후 제주도로 내려와 작은 집을 마련했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꾸준히 저축하고 투자한 덕분에 경제적 여유가 있었습니다. 강 씨는 매일 아침 바닷가를 산책합니다. 좋아하는 책을 읽고 그림을 그리며 시간을 보냅니다.
한 달에 한 번은 서울에 있는 자식들을 만나러 갑니다. 여행도 자주 갑니다. 작년에는 유럽 여행을 다녀왔고 올해는 동남아 여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 씨는 말합니다. 경제적 자유가 있으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어요. 누구 눈치도 안 보고 하고 싶은 것 하고 가고 싶은 곳 가고 이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돈이 강 씨에게 준 것은 단순한 물질적 풍요가 아니라 삶의 자유였습니다. 반대로 경제력이 없으면 자유도 없습니다. 춘천에 사시는 임동식 씨 70세입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았지만 노후 준비를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아들네 집에 얹혀 살고 있습니다. 임 씨는 매일 같은 일상을 반복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아들네 가족이 모두 출근하고 나갈 때까지 방에서 조용히 기다립니다. 낮에는 TV를 보거나 잠을 잡니다. 나가고 싶어도 교통비가 부담되어 집에만 있습니다. 친구들이 만나자고 해도 밥값이 부담되어 거절합니다. 내 집이 있었다면, 내 돈이 있었다면 이렇게 갇혀 살지 않았을 텐데. 임 씨는 자유를 잃었습니다. 경제력이 없어서 선택할 수 없고 원하는 대로 살 수 없습니다. 몸은 건강하지만 마음은 감옥에 갇힌 것 같습니다. 경제적 자유는 주거의 자유도 포함합니다. 서울 강북구에 사시는 홍정숙 씨, 69세입니다. 젊었을 때부터 부동산에 투자했고 지금은 작은 아파트 2채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한 채는 본인이 살고 한 채는 임대를 주어 월세 수입이 있습니다. 홍 씨는 자유롭습니다.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 이사할 수 있습니다. 작년에 아파트가 너무 시끄러워서 조용한 동네로 이사했습니다. 비용 걱정 없이 원하는 곳으로 옮길 수 있었습니다. 내 집이 있다는 것,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자유인지 몰라요. 반면 경제력이 없으면 주거의 자유도 없습니다. 안산에 사시는 신영철 씨 73세입니다. 10년 전 집을 팔고 월세로 이사했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집주인이 2년마다 월세를 올렸습니다. 감당하기 힘들면 이사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10년 동안 4번이나 이사를 다녔습니다. 갈 때마다 보증금도 올라가고 이사 비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신 씨는 지쳤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떠돌아다녀야 하나요? 내 집 한 채만 있었어도 이렇게 불안하지는 않았을 텐데. 경제력이 없어서 안정적인 주거지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자유는 또한 관계의 자유도 줍니다. 부산 연제구에 사시는 최영자 씨, 67세입니다. 경제적으로 독립해 있어서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관계도 자유롭습니다. 마음 맞는 친구들과 자주 만나고 동호회 활동도 합니다. 봉사활동도 하고 문화센터 강좌도 듣습니다. 자식들을 만날 때도 부담 없이 만납니다. 경제적으로 독립해 있으니 눈치 볼 일이 없고 하고 싶은 말 다 하며 지낼 수 있습니다. 돈이 있으니까 인간관계도 편해요. 주고받을 수 있으니까 당당하고 부담스럽지 않아요. 최 씨에게 경제적 자유는 곧 인간관계의 자유를 의미했습니다. 반대로 경제력이 없으면 인간관계도 제한됩니다. 울산에 사시는 배순옥 씨 72세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서 사람들을 만나기가 두려워졌습니다. 밥을 먹어 늘 얻어먹는 것 같고 선물을 받아도 미안한 마음뿐입니다. 결국 배 씨는 친구들과의 만남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전화가 와도 피하고 약속도 거절합니다. 내가 돈이 있었다면 이렇게 움츠러들지 않았을 텐데 경제력을 잃으면서 동시에 인간관계의 자유도 잃었습니다. 경제적 자유는 또한 시간의 자유를 줍니다. 의정부에 사시는 김태훈 씨, 66세입니다. 퇴직 후에도 경제적 여유가 있어서 일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시간을 자유롭게 쓸 수 있습니다. 아침에 늦잠을 자도 되고 낮잠을 자도 됩니다. 책을 읽고 싶으면 하루 종일 읽고 여행을 가고 싶으면 떠납니다. 손주를 돌봐주고 싶을 때만 돌봐주고 쉬고 싶을 때는 쉽니다. 시간이 내 것이라는 느낌이 이렇게 행복한 줄 몰랐어요.
하지만 경제력이 없으면 시간의 자유도 없습니다. 천안에 사시는 오광수 씨, 72세입니다. 생활비가 부족해서 70이 넘은 나이에도 여전히 일을 해야 합니다. 아파트 경비로 일하며 매달 150만 원을 받습니다. 우 씨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밤 10시까지 일합니다. 휴일도 없고 쉴 시간도 없습니다. 몸은 힘들지만 돈이 필요하니 참고 일합니다. 젊었을 때 준비했더라면 이 나이에 이렇게 고생하지 않았을 텐데. 여러분, 돈이 전부는 아닙니다. 하지만 돈은 자유와 선택권을 줍니다. 원하는 곳에서 살 자유, 원하는 사람을 만날 자유, 원하는 일을 할 자유, 원하는 시간을 쓸 자유. 이 모든 자유가 경제력에서 나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경제적으로 안정된 노인의 삶의 만족도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5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단순히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 돈이 주는 자유와 선택권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점점 줄어듭니다. 그 소중한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자유롭게 보낼 것인가? 제약 속에서 보낼 것인가? 그 차이를 만드는 것이 바로 경제력입니다. 그러니 젊었을 때부터 노후를 준비하세요. 경제적 자유를 확보하세요. 그것이 진정으로 자유로운 노년을 보내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돈이 행복을 보장하지는 않지만 최소한 불행을 피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지켜줍니다. 마무리. 현실을 직시하고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5가지 이유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의료비는 나이가 들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건강을 지키고 병을 치료하는 데는 돈이 필요합니다. 둘째, 경제적 독립이 가족관계를 지켜줍니다.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고 당당하게 살 수 있습니다. 셋째, 존엄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합니다. 원하는 곳에서 살고 원하는 것을 먹고 원하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넷째, 예상치 못한 위기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질병, 사고, 재해에도 당황하지 않고 대처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돈은 자유와 선택권을 의미합니다.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살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이유들이 하나의 진실을 말해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돈의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돈이 없어도 건강과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건강도 시간도 제한적입니다. 그때 우리를 지켜주는 것은 결국 경제력입니다. 물론 이 이야기가 불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돈이 전부냐고 반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돈이 전부는 아닙니다. 사랑도 중요하고 건강도 중요하고 인간관계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돈이 없으면 사랑도 건강도 인간관계도 제대로 지킬 수 없습니다.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의 연구에 따르면 한국 노인의 49.7%가 빈곤선 이하에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OECD 국가 중 노인 빈곤율 1위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오래 살지만 가난하게 사는 노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라도 준비해야 합니다. 첫째, 지출을 줄이고 저축을 늘리세요. 사소한 낭비를 줄이고 그 돈을 모으세요. 매달 수입의 20%는 반드시 저축하세요. 둘째, 국민연금 외에 개인연금도 준비하세요. 국민연금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추가 수입원을 확보하세요. 셋째, 건강에 투자하세요. 건강을 잃으면 의료비로 돈이 달아갑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검진으로 건강을 지키세요. 넷째, 부동산이나 금융투자를 신중하게 하세요. 무리한 투자는 금물이지만 안전한 투자로 자산을 늘리세요. 다섯째, 자식에게 모든 것을 주지 마세요. 자신의 노후 자금은 반드시 확보하세요. 여섯째, 비상금을 마련하세요. 최소 6개월치 생활비는 현금으로 보유하세요. 일곱째, 필요한 보험에 가입하세요. 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60세가 넘으셨다면 어떻게 하냐고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부터라도 할 수 있는 것을 하세요. 지출을 줄이고
작은 일이라도 해서 수입을 늘리세요. 정부 지원 제도를 최대한 활용하세요. 기초연금, 노인 일자리 사업, 의료비 지원 등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많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현실을 직시하는 것입니다. 나는 괜찮아,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은 버리세요. 준비하지 않으면 비참한 노년을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냉정하지만 진실입니다. 젊은 분들은 더욱 행운입니다.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준비하면 충분히 여유로운 노후를 맞을 수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시작하세요. 20대, 30대부터 준비하면 복리의 힘으로 큰 자산을 만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돈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존엄하고 자유로운 삶을 위해 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돈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돈이 우리에게 주는 선택권과 자유가 목적입니다. 평생 열심히 일하고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온 우리 세대입니다. 그런 우리가 노년에는 존엄하게, 자유롭게, 행복하게 살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경제적 준비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경각심을 드렸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노후를 준비하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삶의 교훈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더 많은 분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와 댓글도 남겨주시면 여러분의 생각을 듣고 함께 이야기 나누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럼 앞으로도 건강하고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행복한 나날 보내시길 바랍니다. 준비된 노후가 행복한 노후를 만듭니다.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